말문이 막히네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고요? 바로 매일 새벽 1시에 오차도 없이 어딘가로 사라지는 남편의 미스터리한 행동, 그리고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친 한 아내의 용기 있는 여정에 대한 사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는지요? 인생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인 사랑하는 배우자가 어느 날부터인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시작하고 그 행동이 밤늦은 시각이나 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녘에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으세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의심의 싹을 틔우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안감으로 변질되고 때로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까지 이어져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잠식해버리곤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의 주인공인 민지 씨도 바로 그러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민지 씨와 남편 준호 씨의 결혼 생활은 누가 보아도 행복하고 단란했습니다. 서로를 깊이 존중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평범하지만 소중한 추억들을 쌓아왔고 그 속에서 단란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준호 씨의 행동에 뭔가 심상치 않은 수상쩍은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대략 한두 달 전부터였을 겁니다. 준호 씨는 매일 새벽 4시만 되면 잠자리에서 소리 없이 일어나 아주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는 미끄러지듯 집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민지 씨도 남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건강을 위해 운동을 나가는 건가? 혹시 회사에 무슨 급한 일이 생겨 새벽 일찍 출근할 일이 생긴 건가? 등 여러 가지 그럴듯한 추측들을 해볼 뿐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의 행동은 점점 더 은밀하고 이전과는 달리 더욱 규칙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언제나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두었고 집을 나설 때도 마치 옆에서 깊이 잠든 민지 씨를 깨울까봐 조마조마하는 사람처럼 발소리조차 내지 않고 살금살금 현관문을 열고 닫았습니다. 그리고 민지 씨가 가장 궁금하고 참을 수 없었던 건 도대체 준호 씨가 매일 새벽 어디로 향하는지, 그리고 왜 항상 두세 시간 뒤에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오는지였습니다. 새벽 4시에 나가서 6시나 7시쯤 동이 틀 무렵에야 돌아오는 남편.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같이 반복되는 행동. 민지 씨의 마음속에서는 점점 더 걷잡을 수 없는 의심과 불안감이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나 몰래 다른 여자가 생긴 건 아닐까? 사랑하는 나를 두고 바람을 피우는 건가? 하는 최악의, 그리고 상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지 씨는 남편의 이러한 변화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뒤 텅 빈 침대에 홀로 남아 억울함과 불안감, 그리고 자신을 속이는 듯한 배신감까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잠든 척하면서 남편의 매 순간의 동선을 은밀하게 살피기도 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는 조용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고 이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듯한 충격적인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려고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용기를 내어 여보, 요즘 새벽마다 아침 일찍 어디 가는 거예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항상 그냥 좀 일찍 나갈 일이 생겨서 라거나 운동 좀 하고 왔어 라며 구체적인 설명 없이 모호하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오히려 민지 씨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었습니다. 운동을 한다면 왜 그렇게 나에게 숨기듯이 나가는 걸까? 왜 그렇게 이른 새벽부터 나가서 두세 시간 동안 도대체 뭘 하는 걸까? 민지 씨의 머릿속은 수많은 의문들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민지 씨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직감했습니다. 이 끝없는 의심과 불안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이제는 자신이 직접 진실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고 비장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새벽 민지 씨는 준호 씨가 집을 나서는 순간을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현관문을 닫고 멀리 사라지자마자 그녀는 재빨리 옷을 챙겨 입고 남편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격렬한 북소리처럼 쿵쾅거렸고 온몸의 혈액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빠르게 순환하는 듯한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발소리가 들릴까봐 조심조심 거리를 유지하며 남편의 익숙한 뒷모습을 쫓았습니다. 어두컴컴한 새벽길, 멀리서 보이는 남편의 실루엣은 왠지 모르게 낯설고 이질적으로만 느껴졌습니다. 준호 씨는 마치 수십 번은 다녀본 듯 익숙한 발걸음으로 골목길을 지나 대로변으로 향했습니다. 민지 씨는 혹시라도 남편에게 들킬까봐 숨소리마저 죽이며 그림자처럼 뒤따랐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걸어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시내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곳에서 한참을 기다렸고 이내 도착한 그날의 첫 차에 망설임 없이 몸을 실었습니다. 민지 씨는 들킬세라 급히 다음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 같은 버스를 타면 쉽게 들킬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준호 씨의 뒷모습은 여전히 알 수 없는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해 민지 씨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버스가 몇 정거장을 더 지나자 준호 씨는 이제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시골길 같은 곳에 있는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민지 씨도 조심스럽게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 그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준호 씨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준호 씨는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또 한참을 더 걸어갔습니다. 민지 씨는 그의 뒤를 밟으며 점점 더 심장이 조여드는 듯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혹시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한참을 더 걷자 드디어 준호 씨가 최종적으로 도착한 곳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민지 씨의 예상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높고 웅장한 기와 지붕이 새벽 어둠 속에서도 위엄을 드러냈고 고즈넉하고 신성한 분위기가 감도는 오래된 사찰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망설임 없이 그 사찰의 일주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지 씨는 너무나도 의아했습니다. 절이라니? 왜 사랑하는 남편이 매일 새벽마다 이곳 절에 가는 걸까? 그녀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득 안고 조심스럽게 사찰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준호 씨는 사찰의 가장 중심에 있는 대웅전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간절하게 불공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땀으로 번들거렸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절박하며 간절해 보였습니다. 민지 씨는 들키지 않도록 기둥 뒤에 숨어서 남편의 그 절절한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가 불공을 모두 마친 뒤 그가 향한 곳은 사찰 한쪽 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요사체였습니다. 민지 씨는 여전히 의문투성이었습니다. 남편은 왜 매일 새벽 절에 와서 그렇게 간절하게 불공을 드리는 걸까? 그리고 왜 자신에게는 이렇게 모든 것을 숨기듯이 행동하는 걸까? 그녀는 더 이상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고 조용히 그 요사체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사체 안에는 한 노스님과 준호 씨가 마주 앉아 무언가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준호 씨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듯했고 준호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 자신의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민지 씨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들에게 다가갔고 순간적으로 귀에 들린 준호 씨의 이야기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스님, 제 아내가 지금 투병 중인데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더 이상 현대의학으로는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십니다. 저는 매일 새벽마다 이곳에 와서 아내의 쾌유를 비는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대신 아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 목숨이라도 내어줄 수만 있다면.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지 씨의 머릿속은 마치 정지된 화면처럼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투병 중인 아내. 그 아내는 다름 아닌 바로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지 씨는 몇 달 전 건강검진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준호 씨는 민지 씨가 그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할까봐 혹은 혹여나 민지 씨가 상심할까봐 차마 그녀에게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그녀가 잠든 사이에 혼자서 모든 고통과 슬픔 그리고 절망을 묵묵히 감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충격도 잠시 민지 씨는 이내 또 다른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새벽에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것 외에 준호 씨는 낮에는 또 무엇을 하는 걸까? 혹시 낮에도 남편이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과 함께 또 다른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지 씨는 그날 이후로 준호 씨의 낮 시간 동선도 몰래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준호 씨는 새벽에 절에 다녀온 뒤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 출근할 준비를 했습니다. 민지 씨는 그가 출근한 뒤 조용히 뒤를 쫓았습니다. 준호 씨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시내 한복판에 있는 헌혈의 집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수십 번은 와본 듯 익숙하게 헌혈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기 의자에 앉아 자신의 차례를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민지 씨는 혹시라도 자신을 발견할까봐 헌혈의 집 창문 너머로 준호 씨의 모습을 애틋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팔을 걷어붙이고 헌혈을 하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어떤 힘든 내색도 없이 옅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지 씨의 눈에서는 그동안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지난 몇 달간 그를 의심하고 오해하고 때로는 원망했던 자신의 모습이 마치 한편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나를 속이는 건 아닐까? 하는 치졸하고 부끄러운 의심들로 가득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자신 몰래 새벽마다 절에 가서 아내의 쾌유를 간절히 빌고 낮에는 기꺼이 자신의 피를 나누며 아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민지 씨는 문득 얼마 전 웹 검색을 통해 접했던 한국 성인 흔한 질병에 대한 정보를 떠올렸습니다. 그 정보에는 암이 2023년 만성질환 사망자 중 가장 큰 비중 24.2%를 차지했으며 뇌혈관 질환, 당뇨병, 만성 콩팥병 등 다양한 질병들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암은 예방과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강조되어 있었지만 이미 자신은 말기 암 환자였기에 더욱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아내를 위해 묵묵히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고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헌신적인 사랑은 병마와 싸우는 민지 씨의 병든 몸뿐만 아니라 의심과 불안감으로 병들어 있던 그녀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치유해주는 듯 했습니다. 민지 씨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헌혈을 모두 마치고 헌혈의 집을 나서는 준호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민지 씨의 목소리에 준호 씨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아내의 건강을 걱정하는 애틋함이 가득했습니다. 민지 씨, 당신 지금 여기 어떻게 몸도 안 좋은데? 왜 여기까지 따라왔어? 괜찮아? 민지 씨는 아무 말 없이 준호 씨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 씨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민지 씨의 흐느낌 속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음을 깨달은 듯 그녀를 더욱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보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에게 말해주지 그랬어. 준호 씨는 민지 씨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조용히 그리고 애틋하게 속삭였습니다. 민지 씨는 준호 씨의 넓고 든든한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그를 오해하고 의심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과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묵묵히 감내했던 남편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순간 민지 씨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있던 모든 의심과 불신은 마치 뜨거운 햇살에 눈이 녹아내리듯 깨끗하게 사라지고 오직 남편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과 깊은 감사함만이 남았습니다. 준호 씨는 그런 민지 씨를 말없이 조용히 그리고 따뜻하게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의 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했고 그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든든한 안식처이자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지 씨와 준호 씨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깊어졌습니다. 민지 씨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세상 누구보다 자신을 깊이 사랑하고 아껴주며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남편이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아내의 투병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아내를 위한 아내와 함께 이겨낼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피어났습니다. 그는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병과 싸워나갈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행동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의심하고 섣부른 판단을 내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혹은 헤아리지 못하는 깊은 사연과 숭고한 사랑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혹시 모를 오해와 의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다면 이 민지 씨와 준호 씨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진실을 탐색해 볼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무조건적인 믿음과 깊은 이해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가치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민지 씨와 준호 씨는 앞으로도 병마와 싸우며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과 굳건한 믿음으로 그 모든 난관을 꿋꿋하게 이겨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들의 앞날에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